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을 다룬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입니다. 선 넘은 LH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지금 한바탕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런데요, 이거에 더해서 이런 일감 몰아주기, 이런 모습도 보였다는 겁니다. 직원이 재취업 또는 창업한 회사가 전관예우로 수주를 쓸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LH 용역 수의계약 그 내용을 보니까요. 상위 20개 가운데 19개 사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신도시 투기 광풍, 맹지까지 쓸어 담았다. 맹지는요, 접근할 길이 없는 땅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통상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맹지까지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요. 최근 2년 토지 거래 8천 건 이상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고양 창릉 등 거래의 22%가 그린벨트 맹지입니다. 투기 먹잇감 광명시음에선 30%에 육박하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지금 발생을 좀 했죠. 인과성 인정 어렵다. 그러니까 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 사망자 8명 사례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같은 제조번호 이상 반응 안 나타났다.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대선 1년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꼭 1년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쇼크다. 여당도 야당도 대혼돈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변수가 등장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 직후 곧바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이낙연 경쟁력 우려. 야당은 일단 반색이지만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폐가망신입니다. LH 직원들의 특이 의혹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비리가 확인됐을 땐 폐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폐가망신, 오늘 이런 표현이 기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선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1년 남았어요. 이 정도면은 대선 주자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정치권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의 사활,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도, 야도 모두 단일화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아들 피부새. 영국의 해리 왕자,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 사항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그 해리 왕자가 낳은 아들의 피부색이 논란이 됐다. 우려를 낳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오늘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LH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그러자 정부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몇 가지 지시들을 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 관련 특별수사단 설치 지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뭐 약칭으로 합수본, 뭐 합수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는 수사권이 없죠.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한계가 있으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하고 수사도 별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걸 확대해서 합수부를 설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뭐 지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국가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 만약에 비리가 확인되고 관련자가 나오면은 법적으로 죄를 따져서 패가 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패가 망신입니다. 정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안 절대 묵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의지가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국토부와 LH공사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진구하여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중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엄벌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는 검찰이 신도시 관련해서 검찰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럼 뭐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이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좀 검찰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이 수사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경찰이 하기로 했으니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이 해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이루어졌죠. 그래서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야당은 경찰 투기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런 뭐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참여 또는 검찰의 수사 이게 쟁점이 된 거죠. 그러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LH 수사 검찰 참여하라. 행정용 총동원해서 발본 세권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검찰이 참여를 하라.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수사 내용은 이런 수사 검찰 수사 뭐 잘 안다고 좀 통용이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게 이미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 검찰 수사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자, 이 내용들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검찰이 수사 주체로 나설 수 없다. 이 점이 쟁점이 됐어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인데 사실은요. LH 사건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게 나면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이 검찰이 중심이 돼서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꾸리죠. 그래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그동안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서 봐왔던 모습인데 이게 지금 뜻밖의 제도적 암초에 걸린 겁니다. 이건 현실이고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청와대가 풀어가느냐, 또 지금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아마 시범이 돼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대형 사건에서 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이 아주 처음 어떤 사례가 결정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이 지금 뜻밖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건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검찰이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얘기는 법과 원칙 바뀐 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선언한 거라고 그러니까 검경 해석을 해야 수사권이 조정이 됐는데 그 조정 범위 내에서 하자 이 뜻이다. 네, 그 뜻으로 지금 읽힙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조응천 의원 얘기로는 검찰이 이 사안에서 직접 수사 나서기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미 제도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이 참여하라. 이 뜻은 그럼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할 때 검찰이 그거를 법원에 신속하게 접수시켜라. 뭐 이런 정도로 협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영장 권한은 청구 권한이 핵심이거든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청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안이 묘하거든요. 국민적 감정과 여론이 들끓는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신청한 사건을 검찰이 만약에 미적거리거나 아니면은 기각을 해버리거나 검찰이 기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범죄자들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냐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또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아주 미묘한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지금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서류로 온 것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팀을 꾸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면으로밖에는 볼 수 없고 피의자를 부를 수도 없고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팀을 만들었지만 과거처럼 수사하는 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서류로만 영장 청구 권한 내지는 물론 앞으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 또 공소 유지의 부분만 남은 아주 묘한 입장의 검찰에 이 됐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현실적으로는 방금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에 있어서 관여하거나 또 한 가지는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 자문력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자문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수사 협력체를 꾸려서 어느 정도의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수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6대 중대범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말로 팔 걷어붙이고 수사를 할 수는 없고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대해서 파악하고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뭐 조속한 공소 유지가 되도록 미리 자료를 받아보는 정도. 그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을 해주는 정도밖에는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그럼 현실적으로 제도가 이미 바뀌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를. 검찰이 하고 싶어도. 근데 야당에서는 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그럼? 우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또 미리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국가적 거악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존에 쌓아 올린 수사 노하우가 필요할 거라는 거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6대 중대범죄라는 걸 굉장히 너무 엄격하고 열거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 검찰의 수사 개시에 관한 대통령령을 조금 고쳐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꼭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찰도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왜냐하면 모든 범죄를 미리 다 적어 놓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안별로 판단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자 이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특히 이번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단순히 검찰이 요청한다라고 해서 줄 것은 아니지만 예. 장관 정도의 레벨에서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을 쓰려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게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없고 검찰의 수사권 힘 빼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 검찰의 수사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원 교수께서 지금 발언 요청하셨는데 제가 천하람 교수께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고 발언께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쟁점이 된 근본적인 바탕으로 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요. 반면에 경찰은 뭔가 부족하다,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린 거 아닙니까? 이 전제가 맞습니까? 우선 두 가지 면에서 그 전제가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첫 번째로는 검찰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십 년간 이러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대형 범죄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본 특히 경험이 신도시 있고요. 관련 투기 이런 수사는 과거에 많이 해봤다 이거죠. 네, 1기, 2기 신도시 모두 검찰이 주도적으로 물론 경찰도 참여했습니다만 예. 이끌어 나갔던 경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아무래도 검찰이 좀 법률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범죄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게 과연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나중에 법원에서 공소를 제기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찰도 수사 과정 역량이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배종원 교수님. 지금 이제 팩트와 관련해서요. 예. 6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6대 범죄에 해당되는 게 부패, 경제 수사는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패와 관련해서는 4급 이상 공직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범죄 사실이 혐의가 입증이 안 됐기 뭐 때문에 뇌물 이건 또 적용이 아니고 또 급수가 또 적용이 안 된다고도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제는 초동 단계니까. 예. 그래서 1차 수사는 경찰에서 하지만은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급 이상 공직자가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예를 것이죠. 들어서 고위공직자가 연루가 됐다라면 검찰이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행 법상. 그런데 이제 1차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예. 수사를 전담해야 되니까 그럼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수사 총역량을 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첫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면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4가지 원칙을 좀 확실히 견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된다. 낱낱이. 그렇죠.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시기 불문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자에 대한 그 공직자들은 예. 확실하게 공직에서 추방을 해야 된다. 지금 아까 보면 패가망신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예. 확실하게 추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질벌적인 그런 환수를 해야 됩니다. 뭐 많게는 지금 5배까지 하겠다는데 예. 그런 부분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제가 볼 때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필요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관련 공직자들의 뭐 부동산 토지 신고를 반드시 거래 신고를 한다라든지 예. 또는 또 부동산을 등록한다라든지 이런 4가지 원칙을 좀 했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뭐 수사 주체가 누구냐 예. 또 시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건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거 생각지 못한 사안이 터진 거예요. 지금 불거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여기에 뭔가 불똥이 좀 튄 것 같아요. 지금 사안이. 그래서 이게 이슈로 좀 정치권 중심으로 불거졌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도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포함 2만 3천 명이 대상이다. 자, 야당에서는요 이 부분을 또 이제 문제 삼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왜 포함을 시킨 겁니까라는 거. 야당은 이거 물타기 아닙니까? 또 이런 반응입니다. 내용 보면은요. 지금 이 3기 신도시는 2018년에 나왔어요. 발표가 된 게. 그런데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이 2013년 말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검증에 나섰다는 건데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뭡니까라고 다시 또 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 냉각 끼었던 박근혜 정부 때 토지 거래까지 검증에 나선 정부 이렇게 됩니다. 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박근혜 정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부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식의 정쟁을 유발하는 예. 하나의 어떤 뜨거운 이슈를 던짐으로써 예. 지금 지금 자신들이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면은 많이 이 듭니다. 조사 기간을 5년 전까지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5년 전인 거죠. 그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희찬 평론가? 그럼요. 3기 신도시 발표가 최초로 이제 2018년 12월에 있었는데 예. 2013년 12월까지 그 5년 전을 이 조사 기간에 포함시킨다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여기서 정부에서 밝히는 이유는 그 전에도 토지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LH 직원들의 전현직 직원들의 투자 같은 경우는요.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제보를 받아서 지금 공개한 것들은 대부분의 거래가 2018년부터 2020년 이 2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기간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촉발된 것인데 이러한 명확한 근거나 어떤 제보도 없이 단순히 그냥 많이 조사하겠다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근거로 기간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우선 벌써 정치권에서 정쟁이 시작되면서 이 조사에 대해서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적 의도가 없느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는 무관한 논쟁이 정치권의 불똥으로 튀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를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예. 시기와 대상을 압축시켜서 엄정하고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시기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조사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압축적이고 빠른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미 검찰이 이 수사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하라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게 어느 정도 수사권이 주어질지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식에 특히나 총리실이나 국토부가 먼저 나서서 조사를 하는 것은 뭔가 먼지를 털어주기 위한 그러한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와중에 예. 조사를 또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하는 이 물타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과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와 물타기 두 가지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우려가 듭니다. 배종욱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사실 불필요한 어떤 쟁점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혹이 남기면은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의혹 그렇습니다. 없이 다 밝히는 거죠. 그렇죠. 낱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축해서 하자고 그러면은 당장 국민들이 왜 압축하느냐. 그 압축의 기준이 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예. 신도시 3기를 지정해서 발표했지만은 2013년 5년 전에 지정 제안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입안이 됐어요. 그러면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확대하자는 거는 그 제가 볼 때 얘기가 나온 게 그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년 전부터 이게 입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자라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만은 의심이 되는 기간까지 하자는데 그게 예. 왜 문제가 되는지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보니까 조사 대상 지역도 예. 3기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플러스 알파 두 군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지역이 과천 그리고 안산 장상 예. 그러면 이런 지역도 조사를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은 예.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물타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하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장익찬 평론가가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네,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 처음부터 이 정부 내부의 조사로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특히나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1기와 2기 신도시 이 투기 관련 조사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서 명확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나 국회에서 특검을 만든다고 발족하면요. 검경 수사권과 무관하게 특검은 충분히 발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총리실과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른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로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예. 골든타임을 내부 조사로 넘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권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의 부동산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면 예. 과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떠했는가? 지금처럼 아파트값이나 이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집값, 땅값이 폭등하는 시기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또 2기 신도시 입주도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 예. 과연 3기 신도시 입주를 예상한 이 투기가 지금 이 적발된 사례처럼 많이 있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 2기 신도시 검찰 조사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조사팀에 있기도 했었어요. 예. 아주 재밌는 인연이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2기 신도시 조사하면서 2기 신도시 입안했던 DJ 정부 공직자들 조사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조사는 그 앞 정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앞선 DJ 정부가 같은 진보 정부였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고 예. 이번에는 그 앞 정부가 성향이 다른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정치권에서 품는 게 저는 과도한 정쟁성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도 보면 약간 토론성으로 발언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정치권 중심은 오늘 아마 공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3년 12월 이후 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겠다. 조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지도 못한 사안이 불거졌고요. 여러 갈래로 뭔가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 사안 뭐 오늘도 아마 많은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